최근 일부 대학과 시민사회에서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국선언은 특정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중요한 정치 사회적 변화를 겪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의사표현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시국선언은 무엇이며 왜 오랫동안 같은 형식이 이어져 왔을까요? 시국선언은 현재의 정세나 사회 상황을 뜻하는 시국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는 뜻의 선언이 결합한 말이에요.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하죠.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해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명을 발표하는 일 자체는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국에서 시국선언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배경에는 군사독재 시기의 경험이 있어요. 당시에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행동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이름을 함께 올린 선언문은 사회 문제를 알리고 민주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죠. 군사정권 시기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다양한 선언문이 발표되었어요.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비롯해 종교계와 학계, 재야 인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 문제를 알리고 민주화를 요구했어요. 또한 19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도 교수와 학생,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죠. 이때 대학 교수들의 선언은 민주화 요구가 학생운동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교수 시국선언이 하나의 정치적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국선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아요.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대표성이에요. 일부 교수나 학생이 참여했다고 해서 해당 집단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죠. 또 정치적 편향 논란도 반복돼요. 시국선언이 주로 논쟁적인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해요. 선언문이 언론의 주목을 받더라도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지지하는 측에서는 시국선언의 목적이 직접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고 반박해요. 실제로 한국 현대사에서 여러 시국선언은 여론 형성과 사회적 관심 환기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어요. 오늘날 시국선언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따라서 시국선언을 바라볼 때는 선언문의 내용뿐 아니라 왜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